지난달에 회사 하나가 차려졌습니다. 벤처 회사인데 자본금이 벤처스럽지를 않습니다. 4조 원의 알토스라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빅파마들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큰 목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유전자 치료제에 이제 집중하는 현상이 굉장히 강해졌다. 그 본보기가 메신저 RNA에서 보여줬다는 거죠. 메신저 RNA가 얼마나 빠르게 이제 대응하는가는 뭐 1년 안에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보여줬던 거고요. 바이오 그 회사들 CEO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거를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못한다 이런 소리는 하지는 않고요. 시간과 돈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한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시간을 또 줄일 수 있는 거죠. 아마 메신저 RNA 이 기술은 10년 동안 벌어져야 될 일이 압축돼서 시간도 절약해줬고 그다음에 돈도 정부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기술적인 발전을 10년 이상 이뤄낸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앞으로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이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에서 나오게 될 거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메신저 RNA를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2018년도에 메신저 RNA하고 뭐 siRNA를 증권사 분들한테 이렇게 모셔놓고 말씀을 드리면 아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설명했지만 그게 기억에도 남지를 않은 거죠. 근데 요새는 메신저 RNA 그러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자동차는 모르는데 소나타는 알아. 뭐 이런 격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는 굉장히 가깝게 와 있는 거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임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가장 큰 화두를 갖고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이 화두를 갖고 회사를 차려서 이제 연구를 진행한 케이스는 2013년도에 벌써 이제 그 알파벳이 했습니다. 칼리코라는 회사는 그 알파벳의 자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빅파마인 FB하고 1조 이상을 돈을 들여가면서 지금까지도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에 대한 연구는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그런 화두를 갖고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거고요. 이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화두는 유전자하고 세포 치료제에 대한 연구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노화 그러면은 우리 늙으면 죽어야 된다. 그리고 자연에 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화도 질병이다. 질병은 치료해야 되는 거고 치료하려면 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암과 노화는 유전자에서 유전자 변이가 계속 축적이 되면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유전자 변이가 생기면 그거를 이제 고치는 그런 수성 기작이 있지만 계속 나이가 먹으면은 고쳐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변이가 누적되면서 암도 걸리고 그 다음에 늙기도 하는 건데 뭐 저런 북극고래도 연구를 하면서 세포 그 다음에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회사 하나가 차려졌습니다. 벤처 회사인데 자본금이 벤처스럽지를 않습니다. 4조 원의 알토스라는 회사입니다. 베이조스가 이제 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목적은 딱 한 개입니다. 회춘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세포를 초기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의 나이를 뒤로 돌리겠다. 여러분들 중에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은 야마나카 신야가 생각이 날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잘 아시는 다우드나 교수 역전사 효소라고 해서 이거는 이런 면면을 볼 때는 아마 세포의 안으로 유전자를 조금 더 다른 유전자를 집어넣거나 빼거나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유도진화 개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진화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지는 것을 아주 짧은 순간에 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모였고 우리 그 세포 안에는 굉장한 양의 정보들이 있거든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또 AI 쪽이 달라붙습니다. 이 뉴스 기사를 보고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한 거죠. 하나는 뭐냐면 엉뚱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이유는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2013년도에 만들어진 칼리코는 조금 빨랐습니다. 베이조스가 왜 올해 이런 회사를 만들었을까? 참 엉뚱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이조스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20년에서 25년 정도를 시간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세포치료제라든가 이 조직장기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의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해결하지 못한 점. 지금 미니 장기를 만들지만 미니 장기를 크게 만들기 위한 그런 해결점의 실마리를 찾는 시점이 2030년 정도. 뭐 만든다 이게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개발하면 장기를 크게 만들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게 한 203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030년 정도가 되면은 대부분이 굉장히 알기 어려운 것들의 그 방향성들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연구를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연구를 해나가는 게 타이밍상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런 연구 개발을 함으로써 이제 바이오 쪽이 한 단계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겠구나. 회춘 치료제를 만들든 만들지 못하든 옛날에 미국에서 아폴로 우주 이제 프로젝트가 많은 회사들을 만든 것처럼 아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실마리가 보인다 싶으면은 굉장히 투자를 적극적으로 다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의 연구 동향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검은색 턴이 반도체하고 자동차, 그 다음에 석유화학의 그 규모를 다 합쳐놓은 겁니다. 근데 2015년도에 골든 크로스가 납니다. 바이오 산업이 그들을 앞지르면서 더 중요한 거는 성장 속도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격차가 벌어집니다. 2030년에 저 격차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2030년, 35년, 40년에 과연 어떤 기업들이 굉장히 시가총액이 커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펀드 매니저를 했으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계속 한다 그러면 산업 간의 성장성을 볼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막 이런 상황이 있겠지만 산업 간의 비교를 한다 그러면 바이오 산업을 공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는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송곳처럼 주가가 움직여서 그렇지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굉장히 성장성이 빠를 수밖에 없고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저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싶고요. 아까 바이오젠 잠시 말씀드렸지만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삼성이 대사오면서 신약 개발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그래프를 보면은 당연히 뛰어들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삼성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으로도 되지 않는 게 이제 바이오인데 근데 요번에 이제 바이오젠을 인수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돌면서 이게 한 50조에서 60조짜리는 삼성이 살 수 있으니까 이런 빅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삼성은 갑자기 메이저로 뛰어들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상상을 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삼성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바이오 산업의 위상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삼성의 움직임도 눈여겨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바이오 비중이 1.3%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IT를 더 열심히 할 거냐, 반도체를 더 열심히 할 거냐, 아니면 자동차를 더 열심히 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바이오를 할 때가 된 거죠. 미국이 40%, 유럽이 13%, 중국이 벌써 11%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비중이 계속 세계 비중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6%대 후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위상에 비해서는 바이오 산업의 규모가 아직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이쪽 산업을 굉장히 정부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그러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